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립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저번에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프롤로그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비극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올해로 85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4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 없이 외상에 그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죽음은 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몽테뉴는 죽는 법을 알면 모든 예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두렵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종일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물러나준다. 고마운 일이다. 사고 이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의 시력마저 침침해졌다. 나이가 들어서부터 컴퓨터를 장난감 삼아 온라인 강의도 듣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탁받은 원고가 한둘이 아닌데 난감했다. 할 수 없이 대학생인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구술한 것을 타이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주들은 알바 삼아 내 일을 도왔다. 시력이 약해진 슬픔을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달랬다. 건강의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심정으로 눈을 씻고 찾아보면 좋은 점들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고 신영복 선생은 말했다. 그 자리에 땅을 파고 묻혀 죽고 싶을 정도의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큰 슬픔이 인내되고 극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크기의 커다란 기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에 수감되어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사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 또한 비슷한 심정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감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2013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를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사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언제 재밌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재밌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서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이라기보다 재미있기를 바라는 인생에 더 가깝다. 어떤 독자들은 나에게 봉사, 공부, 등산, 글쓰기 등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냐며 그 비결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먹고 시작했다면 오래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서 즐기겠다고 생각하니 꾸준할 수 있었다. 큰 즐거움은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된다. 그러나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얻기도 쉽고 쌓이면 큰 재미가 된다.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2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85회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니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삶의 법칙을 찾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벼려온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무기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이근후. 그렇죠. 저도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사실 또 불안한 마음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85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 반 정도 되는데 저는 반 정도밖에 안 돼도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거 내가 불안해봤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즐거움 혹은 덜 후회하는 꽉 찬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면 그게 결코 시간 낭비? 그런 건 아니고 나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기도 하고요.
그 뭐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라는데, 그죠? 제가 만족하는 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런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